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미국 주요 기업들, 정말 많은 자료들을 함께 좀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2025년 10월 21일 시장 마감 전후로 지난 24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네, 맞아요. 특히 좀 큰 뉴스들이 있었죠. 네, 특히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의 매각 검토 소식처럼 뭐랄까 시장 전체를 뒤흔들 만한 그런 발표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막 엇갈리는 애널리스트 전망이나 파트너십 소식도 아주 활발했고 그야말로 변화무쌍한 하루였습니다. 네, 정말 정신없었죠.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단순한 뉴스 나열이라기보다는요, 기업들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 또 시장의 기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좀 중요한 단서들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단서들. 네, 특히 몇몇 기업에서는 굉장히 상반된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상반된 신호요?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유심히 따라가면서 그 시장의 표면 아래 숨겨진 의미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가장 좀 역동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분야 중 하나죠. 핀테크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핀테크. UPST, SoFi, SQ, AFRM, LC, PYPL, HOOD, 코인. 아, 익숙한 이름들 많네요. 네. 여기서는 특히 파트너십 소식하고 또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두드러졌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업스타트, UPST 한번 보면요. 잭슨은 그 다각화 전략에 약간 물음표를 던지면서 주가 하락을 언급했단 말이죠. 네. 근데 또 반대로 머들리 풀은 아주 긍정적인 매수율을 제시했어요. 같은 회사를 두고 이렇게 시각이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동일한 기업 전략을 두고 이렇게 시각이 갈린다는 건 그만큼 현재 USTC의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 해석이 분분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렇군요. 반면에 소파이, SOFI는 분위기가 꽤 좋아 보입니다. 아, 소파이는 좀 다르죠. 네, 잭스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렸고 모틀리풀에서도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기사들이 나왔어요. 네, 2030년까지 캐피톨 1보다 가치 있을 것 이런 전망까지 나왔으니까요. 와, 대단하네요. SOFI는 확실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애널리스트 지지뿐 아니라 뭐 1.6조 달러 시장 기회처럼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하면서 투자자들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죠. 아, 그런 기대감이 또 시간의 거래 움직임으로도 이어진 걸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블록, 그러니까 SQ죠. 여기는 제프리즈야 목표 주가를 95달러로 올리면서 매수 등급을 유지했어요. 네, SQ 같은 경우는요. 그 총결제액 GPV라고 하죠. 네, GPV. 네, 플랫폼에서 처리되는 전체 거래 금액, 이 GPV 성장이 기대치를 넘을 거라는 전망, 그리고 최근 그룹 헙과의 파트너십, 이런 걸 좋게 평가한 것 같아요. 아, 파트너십. 핀테크 기업한테는 이런 생태계 확장이 정말 중요한가 봐요. 네, 아주 중요하죠. SQ 사례가 그걸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 사례나 거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축, 이게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하는 거죠. 제프리즈 평가는 이런 전략이 효과를 볼 거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Affirm, AFRM도 파트너십 소식이 눈에 띄네요. 스포츠팬 상품 업체 페네릭스과 그리고 온라인 가구 공용 웨이페어와의 파트너십을 확장하면서 주가가 3% 넘게 올랐습니다. 네, AFRM. 웨이페어는 잠시 후에 가구 섹터에서도 다시 나올 이름이죠? 맞습니다. AFRM의 이런 행보는 그 선구매 후결제, BNPL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가맹점을 계속 늘려서 거래액을 키우려는 아주 적극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웨이페어와의 협력 강화는 주목할 만해요. 이렇게 다른 섹터 기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보면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랜딩클럽 LG스에서는 내부자 매도 소식이 있었네요. 최고 위험 책임자 CRO가 약 8만 2천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네, 내부자 매도. 이건 항상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정보인데요. 그렇죠. 특히 CRO처럼 회사의 위험 관리를 총괄하는 고위 임원의 매도는 시장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죠. 아, 물론 뭐 매도 규모나 개인적인 사유 같은 여러 맥락을 고려해야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정보입니다. 네. 반면에 페이펄, BYPL하고 라빈후드, 허드는 지난 24시간 동안은 비교적 조용했네요. 네, 거긴 좀 조용했죠. 허드는 11월 5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때로는 이렇게 뉴스가 없는 것, 이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큰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죠. 아, 숨고르기? 네, 허드 같은 경우는 다가오는 실적 발표가 주가 방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베이스, COI에는 UPST처럼 의견이 좀 분분해요. 네, 코인도 그렇죠. 인도 거래소 투자 가능성 같은 확장 전략 분석도 있는데 팔아야 할 주식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매수 옵션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네, 아주 의견이 다양하죠. 10월 30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네요. 자, 핀테크 분야를 좀 정리해 보면요. 파트너십, AFRM, SQ를 통한 성장 모색, 또 애널리스트들의 엇갈리는 평가, UPST, COIN, 내부자 움직임, LC 같은 다양한 이슈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네요. 소파에처럼 확실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곳도 있고요. COIN과 후드의 실적 발표는 이 분야의 향후 분위기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헬스케어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엘라이 릴리, LLY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 네. LLY. JL 베인브리지 같은 투자사가 4,500만 달러, 다른 자문사도 10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LLY 주식을 매입했다는 보고가 막 잇따랐어요. 와, 10억 달러? 이건 단순한 매수를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신뢰의 표현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LLY에 대한 이런 대규모 기관 매수세는 단순히 이 회사 하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넘어섭니다. 아, 그 이상인가요? 네, LLY가 주도하고 있는 비만 치료제나 알츠하이머 치료제 같은 분야의 엄청난 성장 잠재력,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베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장기적인 베팅. 그런가 하면 노보 노르디스크 NBO에는 규제 관련 호재가 터졌습니다. 네, NBO도 큰 소식이 있었죠. FDA가 경구용 당뇨 치료제 라이벨서스의 사용 범위를 심혈관 질환 위험 감소까지 확대 승인했어요. 네, 그 사용 범위 확대 승인, 이게 중요하죠. 동시에 이사회 의장을 새로 선임하는 등 지배구조 개편 계획도 발표했고요. 네, NBO는 사업적인 측면, 그러니까 제품 승인이라는 호재와 지배구조 측면, 이사회 개편이라는 뉴스가 동시에 나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아, 두 가지가 동시에? 네, 제품의 시장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의지, 이걸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손잡이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양손잡이 전략 힘스 앤 헐스, HIMS에서는 CFO가 주식을 매도했다는 공시가 있었는데 이건 미리 정해둔 계획에 따른 매도라고 하네요. 아, 네. 그 10B5-1 플랜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플랜이요. 네, 정확합니다. 10B5-1 계획이라는 게 내부자가 미리 설정한 가격이나 날짜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아, 자동으로요? 네, 그래서 이 계획에 따른 매도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장에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내부자 매도와는 좀 해석을 달리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TDOC, AMWL 같은 원격 의료 기업들은 지난 24시간 동안은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TDOC는 10월 29일에 실적 발표가 있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대비가 보여요. 어떤 대비요? 어떤 원격 의료 분야는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죠. 아, 그러네요. 이게 일시적인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시장의 기대치가 좀 조정되는 과정인지 TDOC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힌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이번에는 부동산 기술 관련 기업들입니다. 오픈C, EXPI, RKT, FNMA, COMP, APPF, NWS, OPAD, CSGP 등등. 아, 기업이 많네요. 네, 이쪽도 많죠. 전반적으로는 조용한 편이었지만 몇 가지 짚어볼 내용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오픈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매수 분석 기사나 펀더멘털 분석 리포트가 나왔네요. 네, 오픈처럼 그 아이바잉 모델이라고 하죠. 직접 주택을 매입해서 되파는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금리나 거래량이에요. 네, 금리나 주택 거래량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니까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건 당연하고 실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겠죠. 실로, Z나 로켓 컴퍼니스 RKT, 컴패스 COMP 같은 주요 플랫폼 기업들은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페니메이, FNMA도 최근 소식은 없었고요. 네, 좀 조용했죠. 애플리오, APPF는 바로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코스타그룹, CSGP도 10월 28일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이 조용하다는 건 현재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하고 거래 둔화 속에서 뚜렷한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시기다. 뭐 이런 방증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겠네요. APP나 CSGP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분야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콥 WS는 자회사 임원 인사 소식과 함께 자회사인 리얼티어.com에서 주택 구매자 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중요 사건 보고서 폼 AK도 제출되었는데 주로 자사주 매입 관련 업데이트로 보인다고요? 네, NWS의 움직임은 비교적 통상적인 기업 활동으로 보입니다. 내부 조직 정비하고 시장 분석 영년 과시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사주 매입 관련 8-K는 정기적인 공실 가능성이 높고요. 반면 어퍼패드 솔루션 OPAD는 1,500만 달러의 추가 신용시설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건 좀 의미가 있을까요? 네, OPAD의 자금 조달은 현재처럼 자금 조달 환경이 어려울 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아, 이런 식이에요? 네, 운영 자금을 확보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고 혹은 특정 성장 기회를 잡기 위한 투자 재원 마련일 수도 있겠죠. 부동산 기술 분야가 전반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OPAD의 자금 확보 소식은 확실히 눈에 띄는 움직임입니다. 자, 이제 정말 뜨거웠던 미디어 및 스트리밍 분야로 넘어가 보죠. 후보, 로쿠, NFLX, DIS, CMCSA, 그리고 WBD. 와, 여기는 정말 드라마틱한 소식들이 많았어요. 네, 그중에서도 단연 앞권은 워너브로스 디스커버리 WBD의 발표였습니다. 아, WBD. 네, 이사회가 회사의 전체 매각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대안 검토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죠. 전체 매각이요? 와. 네, 합병 이후에 시너지 창출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국 이런 결정까지 나온 겁니다. 회사 전체 매각이라니 정말 엄청난 소식이네요. 이게 미디어 산업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파장이 엄청날 수 있습니다. 누가 잠재적 인수 후보가 될지, 또 이걸로 인해서 다른 미디어 기업들의 연쇄적인 M&A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 앞으로 수많은 질문과 추측을 낳을 겁니다. 와... 미디어 지형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그야말로 빅뱅급 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WBD의 11월 6일 실적 발표도 이제 좀 다른 의미로 주목받게 되겠네요. 정말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이벤트, 바로 넷플릭스, NFLX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어제 장 마감 후에 있었죠. 아, 네. 넷플릭스. 구체적인 숫자는 저희 자료에 없지만 가입자 수 변화와 향후 전망이 핵심이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NFLX 실적은 스트리밍 업계 전체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죠. 네. 가입자 수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섰는지, 또 광고 요금제가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했겠죠. 실적 발표와 함께 나온 8K 공시에는 이런 상세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NFLX 관련해서 다른 소식들도 있네요. K-팝 소재 애니메이션의 장난감 라이센스 계약 소식이나 팟캐스트 유료화 모델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네, 이런 움직임들은 NFLX가 핵심 스트리밍 사업 외에 수익원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수익 다각화? 네. 지적재산권, IP를 활용한 상품화라든지 새로운 콘텐츠 포맷 유료화라든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디즈니, DIS나 컴캐스트, CMCS에는 상대적으로 조용했네요. 네, 거긴 좀 조용했죠. 이스는 매수 등급이 유지되었고 CMSSA는 배당금 지급일이었고 로비 활동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정기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FUBO나 아로큐도 큰 뉴스는 없었고요. 네, 아무래도 WBD와 NFLX 소식이 워낙 커서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된 측면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WBD 발표를 계기로 DIS나 CMSA 같은 다른 대형 미디어 기업들의 향후 전략에도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보험 분야를 잠깐 살펴보죠. LMND HYPO, AL, PGR입니다. 네, 보험, 레모네이드, LMND, 히포홀딩스, HYPO, 올스테이트, AL은 지난 24시간 동안 특별한 소식은 없었습니다. 네, 이쪽은 조용했네요. HYPO는 티커 검색할 때 동물 하마랑 헷갈릴 수 있다는 점, 이거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네, 그런 소소한 팁도 중요하죠.
이 세 기업이 조용했던 건 최근 큰 이슈가 없었거나 아니면 시장의 관심이 다른 곳, 예를 들어 프로그레시브, PGR에 쏠렸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PGR은 모건 스탠리가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중요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좀 큰 뉴스였죠. 향후 실적 사이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분석이라 더 눈길이 갑니다. 그렇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 나온 등급 하향 조정은 발표된 숫자나 회사가 제시한 미래 전망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 보험업계 전반의 리스크 요인, 예를 들면 자연재해 증가라든가 비용 상승 같은 문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교육기술과 중고차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DOL, CVN의 KMX인데요. 여기서는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뚜렷했어요. 네, 여긴 좀 차이가 컸죠. 디올링고, DOL은 좀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네요. 네, UBS가 그 일일 활성 사용자 DAU라고 하죠. 하루에 앱을 쓰는 사람 수. 네, DAU. 이 DAU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게다가 최근 AWS 장애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술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주가에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아, 악재가 겹쳤네요. 네, 성장주에 대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반면 카르바나, CBN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CVN에는 분위기가 확 다르죠. JP모건이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긍정적인 3분기 실적을 예상했고 긍정적 촉매 관찰 명단에도 올렸어요. 네, 포지티브 캐탈리스트 워치. 게다가 샌디에고에서는 당일 배송 서비스까지 시작했네요. CVN에는 애널리스트의 강력한 지지하고 실제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가지 호재가 맞물리면서 확실한 긍정적 모멘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긍정적 촉매 관찰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DOL과는 진짜 정반대 상황이죠. 경쟁사인 카맥스, KMX는 특별한 소식 없이 최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다는군요. 네, KMX는 좀 그렇죠. CVN의 소식이나 시장 전반의 분위기에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중고차 시장 내에서도 기업별로 상황이 크게 엇갈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VNA는 혁신과 서비스 개선으로 돌파구를 찾는 반면 KMX는 상대적으로 시장 흐름에 더 좌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제 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LOV, W, RH, VSM, LZB인데요. 여기서는 개별 기업 소식과 함께 거시경제적인 압박 요인이 함께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 섹터도 그렇죠. 러브색, LOV는 신제품 출시 소식이 있었지만 최근 실적은 혼조세였고요. LOV의 신제품 출시는 긍정적이지만 실적 혼조세는 이 섹터가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집에 대한 투자는 늘었지만 최근에는 또 다른 요인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Wayfair, W는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연중 최대 할인 행사인 웨이데이도 예정되어 있네요. 웨이데이. 앞서 언급했던 AFRM과의 파트너십 확대도 있었고요. 기대감이 클 것 같은데요? 웨이페어는 2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웨이데이 행사 성과하고 AFRM 파트너십 효과가 이번 3분기 실적에 얼마나 반영될지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반면 RH는 최근 미국 정부의 수입 가구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RH는 그 관세 이슈가 있죠. 이 때문에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고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았다고요. RH의 사례는 관세 같은 무역 정책이 기업 실적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에게는 큰 부담이죠. 이런 거시적인 요인이 개별 기업의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윌리엄 소노마 WSM에서는 CEO가 1,800만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사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가장 눈에 띕니다. 와, 1,800만 달러? 보유 지분의 9%가 넘는 상당한 규모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CEO의 대규모 주식 매도는 항상 시장의 주목을 받습니다. 개인적인 작은 필요 때문일 수도 있지만 혹시 회사 내부자가 보는 전망이 부정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만들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에 버지니아 퇴직 시스템 같은 대형 기관 투자자는 WSM 주식을 새로 대량 매수했다는 공시도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상반된 신호네요. 내부 최고 경영자는 팔고 외부 대형 기관은 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겠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반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의 투자 판단에 반영할지가 중요해지는 거죠. CEO 매도의 이유가 무엇인지, 기관 투자의 논리는 무엇인지 더 깊이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레이지보이, LG비는 최근 경영진 개편 외에는 큰 뉴스는 없었네요. 정리하면 가구 섹터는 신제품 출시나 실적 기대감 같은 개별 기업 이슈와 함께 관세나 금리 같은 거시경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특히 WSM의 상반된 내부직원 움직임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맞습니다. 거시경제 환경 변화가 소비재 기업, 특히 고가 내구재를 판매하는 가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각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섹터였습니다. 자, 이제 음료, 스낵 및 기능성 음료 분야, 그리고 의료 및 신발 분야, 또 의료 미용기기 분야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분야들은 상대적으로 조용했거나 몇몇 특정 기업의 소식이 집중된 경향이 있었어요. 네, 먼저 음료 스낵 그룹은 셀시어스, CELH의 내부자 소유권 변동 보고 외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대부분의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몬스터, 펩시코, 코카콜라, 오틀리, 벨링, 더치브로스, 스타벅스, 여기서는 특별한 뉴스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 조용했네요. 의료 신발 쪽은 좀 더 움직임이 있었죠. 네, 거긴 좀 더 볼 게 있었죠. 나이키, NK는 CEO가 경쟁 심화를 언급했고 키뱅크는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NK CEO의 발언은 시장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오프라인 매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적 호조에 따른 등급 상향도 긍정적인 신호고요. 룰루레몬, 엘룰루는 BNP 파리바스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는데 주가 하락을 근거로 했다는 점이 흥미롭네요. 네, 그게 좀 특이했죠. 창립자와의 갈등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 기사도 있었고요. 6억 달러 규모의 신규 신용계약 체결 공시도 중요해 보입니다. 엘율류에 대한 분석은 다소 독특합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다고 본다거나 내부 갈등이 오히려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죠. 신규 신용계약은 회사의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투자나 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실탄을 마련한 셈입니다. 온홀딩, 온온하고 데컬스, DCK는 목표 주가가 소폭 하향 조정되었네요. 네, 약간 내려갔죠. DK는 HOK 그랜드 성장 주상다가 반영된 것 같고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두 기업 모두 성장세는 인정받지만 단기적인 기대치가 일부 조정된 모습입니다. 특히 DK는 핵심 브랜드인 H호카의 성장률이 어떻게 나올지가 내일 실적 발표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UBS는 여전히 매수를 유지했지만요. 네. 전반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미용기기 분야의 인모드, INMD, 메르즈, 솔타는 지난 24시간 동안 새로운 소식은 없었습니다. 네, 이쪽은 조용했습니다. INMD는 11월 5일 실적 발표 예정이고 메르즈와 솔타는 비상장 또는 자회사 형태라 공시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이 분야는 INMD의 예정된 실적 발표를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보 접근성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의 숨가쁜 24시간을 따라가 봤습니다. WBD의 매각 검토 발표라는 그야말로 초대형 이슈부터 시작해서요. 네, 정말 큰 거였죠. NFLX의 실적, NBO의 FDA 승인, LLY에 대한 기관의 러브콜, CVNA의 질주와 또 듀올의 부진, WSM CEO의 대규모 매도와 기관의 매수 충돌까지 정말 다양한 스토리가 펼쳐졌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기업들은 끊임없이 전략을 수정하고 WBD, 시장의 평가를 받고 다수의 애널리스트 보고서, 자금을 조달하며 오페이드, 엘룰루, 때로는 내부적인 변화, LC, HIMS, WSM 내부자 거래를 겪습니다. 이 모든 정보 조각들이 모여서 시장의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네요. WBD처럼 큰 변화를 발표한 기업도 있지만 오늘 비교적 조용했던 기업들 중에서도 다음번엔 우리를 놀라게 할 만한 소식을 가지고 나타날 곳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움직이니까요. 네. 오늘 다룬 기업들 중 혹은 다루지 않은 기업들 중에서 다음번 실적 발표 시즌 전에 예상치 못한 전략적 변화나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주목을 한몸에 받을 다크호스는 과연 어디일까요? 아, 다크호스. 네.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각자 예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색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